매일 전화하던 아들이 일주일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애의 다이어리. 우리 아들은 단 하루도 전화를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바쁘든 한가하든 하루에 한 번은 꼭 제 목소리를 확인해야 잠이 온다고 했습니다. 20살 넘은 아들이 아직도 그런다고 하면 다들 웃었지만 저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남들은 다 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서운해하는데 저는 그런 서운함 한번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옆에 두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 그 1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오는 시간이었으니까요. 9시가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32살 아들 회사 다니면서 바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10시가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먼저 연락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화는 늘 아들이 먼저 걸어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휴대폰 화면을 켜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첫째 날 걱정. 이튿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제 못한 전화를 아침에라도 할 법한데 아침에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어제 전화 못 받아서 걱정했어. 바빴어? 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줄 때도 늘 주머니 속 휴대폰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낯선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아들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엄마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날 불안. 둘째 날 아침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일 없지?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그날은 유독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사소한 것들에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나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교통사고가 났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이 넘도록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는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그렇게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쁜가 보다. 바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섭섭함. 셋째 날이 되자 저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함께 서운한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문자 한 줄 보낼 시간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무슨 일 있는 게 더 걱정인데.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논리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과 서운함이 번갈아가며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옆집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친 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영애 씨,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순자 언니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내미한테 무슨 일 있어?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전화가.
일주일 다 되어 가는데 연락이 없네요. 순자 언니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회사 일 바쁘면 정신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연락 오겠지.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넷째 날 자책. 넷째 날 저는 문득 지난 대화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서운하게 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통화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들,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결혼 생각은 안 해? 그저 지나가는 말로 던진 소리였는데 아들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던 것도 같았습니다. 엄마, 나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연락을 끊은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다. 결혼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새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게 부모인가 봅니다. 자식은 아무리 커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다섯째 날 그리움. 다섯째 날은 유독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운동회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사진 속 아들은 언제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았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듯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대부분 스팸 전화이거나 다른 지인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혼자 밥상에 앉아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밥상머리에서 제잘제잘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우리 아들.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이 그렇게 쓸쓸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 포기하려는 마음. 여섯째 날 저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지려 애썼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하겠지. 나도 이제 그만 신경 써야지. 애써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가 장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 재료들을 사면서도 이걸 만들어도 먹으러 올지 모르겠네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들 또래로 보이는 그 청년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고 서글퍼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그날 밤에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희망.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많은 생각을 정리한 덕분인지 아니면 더 이상 흔들릴 힘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아침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무슨 소식이든 오겠지.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지만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는 건지 저는 그날따라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전에 저는 오랜만에 마당의 화분들을 손질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 때 심어준 작은 나무가 어느새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저는 문득 아들이 처음 이 나무를 심어주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20살이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이었고 저는 48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아들은 제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어, 안 자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부터 아들은 매일 밤 제 방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엄마 잘 자.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매일 편지를 보내던 것도 그때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올 때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없는 동안 혼자 잘 지냈어? 아빠 산소는 다녀왔어? 제대 후 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들은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매일 전화할게. 하루도 안 빼먹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쁠 텐데 뭘 매일 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있는 밤이 얼마나 긴지 내가 알아. 내가 매일 전화하면 엄마 하루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잖아.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아들이 다 컸다는 걸, 그리고 아들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에도 출장을 간 날에도 아무리 늦어도 자정을 넘기지 않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그 한마디로 시작하는 통화가 벌써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전화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버텨냈다는 증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기에 이번 일주일의 침묵은 저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마당에 나무를 손질하며 그 시절을 떠올리던 저는 문득 휴대폰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오후병원 간호사인데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간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드님 되시는 분이 지난주부터 저희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계셔서요.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병이요? 우리 아들이 아픈 게 아니고요. 간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드님이 아니라 아드님 룸메이트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그분이 가족과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아드님이 거의 매일 병원에 계시면서 간병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아드님도 몸살이 심하게 오셔서 지금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반전 진실이 밝혀지다.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다고요? 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며칠 무리하셔서 몸살 감기가 심하게 온 상태예요. 링거 맞고 계시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충전기가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좀 정신이 드셨는지 어머님께 연락드려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이 어디예요? 간호사는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 이유였구나. 내가 서운해했던 게, 자책했던 게 다 부질없었구나. 아들은 아픈 친구를 돌보느라, 그리고 결국 자신도 쓰러지느라 저에게 전화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사고도 무서운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을 돕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제가 키운 아들다운 이유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숨을 몰아쉬며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새 살이 쭉 빠진 얼굴에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힘없이 웃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저는 얼른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일어나지 마, 그냥 누워있어.
아들은 미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전화 못해서. 많이 걱정했지?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며칠 새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룸메이트 있잖아, 민수. 그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 원래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자취하는 친구인데 가족들이랑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거든.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내가 대신 서류 작성하고 간병하고 그랬어.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못 자고 지냈어. 밤에는 병실 보조 침대에서 쪽잠 자고 낮에는 회사 나갔다가 퇴근하면 또 병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전화할 정신이 없었어. 아니, 정신이 없었다기보다는 엄마 목소리 들으면 내가 힘들다는 게 티가 날 것 같아서 일부러 못했던 것도 있어.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그런 것도 모를까봐.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아들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민수 간병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게 엄마였어. 그 친구는 가족이 없어서 저렇게 혼자 아픈데 나는 엄마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 그런데 동시에 내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 엄마도 나 없으면 혼자잖아.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남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란 게 엄마는 오히려 대견해. 결말 담담한 감동. 아들은 사흘을 더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민수라는 청년도 다행히 회복되어 다른 병실로 옮겼고 저는 몇 번 그 청년을 보러 가서 죽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그 청년에게 저는 잠깐이지만 엄마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퇴원하던 날 저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끓인 죽을 떠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먹으니까 살 것 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 살도 좀 붙여야지.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소파에 기대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전화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자라도 꼭 보낼게.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대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말해줘. 엄마는 내가 잘 있다는 소식보다 솔직한 내 마음이 더 듣고 싶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앞으로는 그럴게. 그날 저녁 아들은 오랜만에 제 방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잘 자. 20살 때부터 들어왔던 그 한마디가 그날따라 더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이불 속에 누워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걱정과 불안, 섭섭함과 자책과 그리움이 그날 밤에는 모두 따뜻한 안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익숙한 그 한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 전체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에필로그. 오늘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전화가 있다면 오늘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전화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녀분과의 통화가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예의 다이어리는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